페페는 10이 있는데 나는 왜 10이 없나? 집사쇼 TV. 여러분 안녕하세요. 집사쇼입니다. 요즘 분양가가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죠. 또 계약금도 20% 정도 내야 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신용대출도 1억 원 이상 나오지 않다 보니까 정작 청약에 당첨됐을 때 부모님께 돈을 차용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이 됩니다. 제 댓글에도 보면은 부모님께 돈을 빌려도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부모 자식 간의 차용증을 제대로 쓰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청약에 당첨됐을 때 여러분도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아주 야무지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청약 넣기 전에 자금 마련 플랜부터 세워놓아야 된다. 그 플랜 안에 부모님께 차용하는 것을 포함시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늦게 내 집을 마련하더라도 내 능력으로 다 해결하는 게 정석입니다. 그래야 하고요. 부모님의 노후도 생각하면 절대 손 벌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 20, 30대도 능력은 안 되는데 죄다 내 집 마련을 하려고 연구를 하고 있죠. 집값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부모님 돈까지 가져다가 내 집 마련을 하시는데 그러시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만 결국 양쪽 다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능력 범위 내에서 내 집 마련을 해야 하는 건 맞고요. 오늘 정보는 부모님께 빠른 시간 안에 상환한다는 조건 하에 세금을 줄이면서 안전하게 차용하는 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과연 부모 자식 간의 돈 거래 얼마까지 안전할까요? 자, 일단은 부모 자식 간 돈 거래는 증여와 차용이 있습니다. 증여는 그냥 받는 거죠. 예, 그냥 무상으로 받는 거예요. 5천만 원까지만 세금 없이 가능합니다. 이 범위를 넘어가게 되면 증여세라는 걸 내야 하고요. 대부분은 5천만 원보다 큰 금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증여가 아닌 차용이라는 방법을 선택을 하겠죠. 특히 이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이 의무화되면서 분양가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계획서를 작성해서 내야 하는데요. 이때 부모 자식 간의 차용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들어갈 거고 세무당국에서는 실제로 갚았는지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상환 여부를 추적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차용증을 꼼꼼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전국에 청약으로 당첨되면서 올라오는 서류가 한두 건이 아닐 텐데 누가 이런 거 꼼꼼히 보나요? 네, 꼼꼼하게 봅니다. 이거 중개인이 실거래가 신고하면서 해당 자금 조달 계획서를 첨부하게 돼 있는데 증빙자료 미제출이나 허위 제출 시에는 벌금 500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과태료가 나오고요. 세금 탈루까지 적발이 되면 세무조사 들어갑니다. 따라서 절차를 제대로 밟아가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자, 차용증은 작성하고 자진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으로부터 차용에 대한 사후 검증 등의 소명 요청이 있을 때 안전하게 차용을 인정받고 넘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작성해 두는 것인데요. 보통 차용을 하고 나서 바로 소명 요청이 오는 것이 아니라 3년에서 5년 뒤에 이분이 상환을 성실히 이행하는지에 대한 소명을 요청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차용증 작성 시에 주의할 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차용증 작성 시기입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는 너무 상식적입니다. 은행에서 돈 빌릴 때 어떻게 하세요? 차용증을 먼저 쓰고 나서 돈을 빌리죠. 예, 그래서 돈 빌릴 당시에 작성했다라는 것을 입증을 하면 되는 겁니다. 공증을 받으셔도 되고 내용 증명을 또는 확정일자를 받아두시면 되는 거죠. 이런 서류들로 입증하면 되는데 이 세 가지 중에는 확정일자가 제일 저렴합니다. 이거 등기소에 가서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증이 제일 객관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공증을 받아놓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증보다는 실제로 원리금 이행이 잘 되고 있는지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가장 저렴한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원금과 이자를 얼마로 지급할지에 대해서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보면 시가인 법으로 정한 이자율이 있습니다. 4.6%예요. 예. 이 금액에서 내가 부모님께 드리기로 한 이자율, 얼마 2% 드리기로 했다, 3% 드리기로 했다, 이자율이 있죠. 이것에 대한 연간 차익이 1,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이자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이자 1,000만 원 정도는 부모 자식 간에 이자 안 받고도 돈을 빌려줘도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그 금액을 원금으로 따져보니까 2억 1,700만 원입니다. 자, 즉 2억 1,700까지는 이자 없이 돈 거래가 일어나도 된다는 얘기지만 이 말 그대로 이행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 차용이라는 개념은 원금과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는 뜻이죠. 즉 은행에서
빌리는 것과 똑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이자율을 설정해서 지급해야 하고 원금도 분할 상환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설정해야 하는 이자율은 부모 자식 간이니까 굉장히 소액이라서 0.1% 이런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하시면 안 되고요. 세무당국에서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 범위 내에서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한 2%? 네, 이 정도 설정하시면 안전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상환 시기입니다. 상환 시기는 은행처럼 한 30년 상환, 40년 상환으로 설정하시면 상환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이전에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보통 10년 안쪽으로 설정을 하고 주택을 매도한다거나 전세를 줘서 상환하겠다 이런 형식으로 설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도래했는데도 아직도 전액 상환을 하지 못했다 하시면 미상환분에 대해서 다시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하죠. 차용증대로 이행되고 있어야 합니다. 자, 국세청 판단으로 이건 불이행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 증여세하고 가산세까지 붙어져 나옵니다. 따라서 자동 이체를 걸어두는 것이 가장 편리하고요. 중요한 건 현금으로 바로 드렸다 이거 인정 안 됩니다. 증거가 없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는 거죠. 반드시 이체 이력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무조사는 언제 누구에게 나오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조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년에서 5년 뒤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고가주택에만 나오는 거 아니야 하시겠습니다만 아닙니다. 저가주택도 또 전세도 다 조사 들어갑니다. 이때 차용증을 꼼꼼하게 작성해 뒀고 또 하나 원리금이 꾸준하게 상환되고 있었다면 피해갈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차용증 조사를 받게 되면 철저하게 사후 관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채무 상환에 대한 증빙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요. 원금 회수가 다 됐는지 반드시 끝까지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무시무시하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또 세무조사관들의 주요 업무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운이 좋으면 피해가지만 차용증을 쓰고 나면 차용증 조사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원금과 이자를 철저하게 상환할 마음으로 차용하셔야 된다라고 마음 먹고 차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모 자식 간의 차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없는 돈에 내 집 마련하려고 하니까 챙길 게 너무 많죠. 집사쇼가 옆에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집사쇼가 달팽이 집보다 더 멋진 내 집 마련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